우리는 끊임없이 애쓴다. 사람을 만날 때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칠 때 더 쉬어야 한다고 믿고,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더 노력하는데 왜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문제가 노력 부족이 아닐 수도 있다. 사실 삶을 바꾸는 답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의 반대편에 있다. 힘이 필요할 땐 힘을 빼야 한다. 트럼프가 왔을 땐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잠시 뒤를 돌아봐야 한다. 진짜 변화하고 싶다면 혼자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변화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법칙.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던, 하지만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칙이야. 지금부터 사소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10가지 원칙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사고방식과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의 답은 언제나 생각하지 못한 곳에 있으니까. 자, 준비됐다면 첫 번째 원칙부터 시작해보자. 첫 번째, 사람 만날 때 힘 빼고 만나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관계를 망친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혹은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해. 내가 실수하면 안 돼. 이 관계를 잘 맺어야 해. 그런데 오히려 이런 마음가짐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대화를 힘들게 한다. 왜일까?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초점 효과라고 부른다. 즉, 내가 어떻게 보일지 지나치게 의식할수록 실제로 더 부자연스러워진다. 한 가지 실험을 보자.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평가해보라고 했다.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가장 매력적이라고 평가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장 어색한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한 사람들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것이다. 힘을 빼면 생기는 변화, 상대방을 더 잘 보게 된다.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 쓰지 않으면 대신 상대방의 말과 표정, 감정을 더 잘 읽을 수 있다. 이는 더 깊은 공감을 만들어내고 관계의 질을 높인다. 이 자연스러움이 매력을 만든다. 사람들은 꾸며진 모습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에 더 끌린다.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에 따르면 첫인상은 자연스러운 자신감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이 자신감은 애써 만들려 하면 더 사라진다. 힘을 뺄 때 오히려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삶 관계에서 오는 피로가 줄어든다. 사람을 만날수록 피곤하다 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대개는 사람이 피곤한 게 아니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힘을 빼고 만나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급격히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힘을 빼고 만날 수 있을까? 실전 적용법.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질문해보자. 이 대화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뭘까? 나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가? 상대방의 말에 더 집중하기. 우리는 대화 중에도 다음에 할 말을 고민하느라 정작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보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에 집중하면 오히려 더 편안하고 매력적인 대화가 된다. 힘을 빼는 연습을 해보자. 일부러 편한 친구를 만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애쓰지 않고 대화하는 연습을 해보자. 즉,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대화를 즐기는 연습. 이 연습을 반복하면 중요한 자리에서도 점점 힘을 빼는 것이 가능해진다. 결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것.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더 잘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관계는 더 피곤해지고 불편해진다. 진짜 매력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에서 나온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날 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보자. 놀랍게도 그때부터 대화가 더 편해지고 관계가 더 즐거워질 것이다. 두 번째, 쉽게 피로할 때 운동해라. 충분히 쉬었는데 왜 더 피곤할까? 우리는 피곤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 너무 피곤하다. 좀 더 쉬어야겠어. 그런데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오히려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진다. 이게 왜일까? 사실 피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진짜 피로, 신체가 에너지를 소진해서 쉬어야 하는 상태. 가짜 피로, 활동 부족으로 인해 신체가 피로 착각을 일으키는 상태. 놀랍게도 현대인들이 느끼는 대부분의 피로는 가짜 피로다. 즉, 우리가 쉬어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피곤해서가 아니라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운동이 피로를 푸는 원리.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피로 신호를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운동을 하면 피로 신호가 리셋된다. 신체는 운동을 에너지를 보충해야 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피로 호르몬을 줄이며 에너지 생성 호르몬을 활성화한다. 즉, 운동을 하면 피곤하다는 착각이 사라지고 오히려 활력이 생긴다. 운동은 잠재 에너지를 깨운다. 우리는 흔히 운동을 하면 더 피곤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미국 조지아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로감이 65% 적었다. 즉, 운동을 하면 피로가 줄어들고
오히려 에너지가 더 많아진다. 피곤할 때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실제 사례. 나폴레옹의 피로 관리법. 나폴레옹은 전쟁 중에도 극도의 피로를 느낄 때마다 짧은 산책을 했다. 그는 운동이 몸을 깨우고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스티브 잡스의 워킹 미팅. 스티브 잡스는 중요한 회의를 할 때 항상 걷기 회의를 했다.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움직이며 생각할 때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피로감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즉, 운동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과 사고력까지 최적화하는 강력한 독가.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을까? 실전 적용법. 운동 거창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분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계단 이용하기, 이런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피로감이 확 줄어든다. 피곤해서 운동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질문하라. 정말 내 몸이 피곤한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서 피곤한가?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경우 움직이지 않아서 더 피곤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운동을 에너지 충전 습관으로 만들어라.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스트레칭, 점심시간 10분 산책, 저녁에 가벼운 요가. 이렇게 운동을 에너지를 회복하는 습관으로 만들면 피로가 쌓이지 않는다. 결론, 피곤할 때 쉬지 마라. 움직여라. 우리는 피곤할 때 더 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로는 쉬어서 생긴다. 가짜 피로를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운동을 통해 신체를 깨우는 것. 그러니 다음번에 너무 피곤해 라는 생각이 들면 5분만 몸을 움직여보자.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피로가 사라지고 오히려 더 활력이 넘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자꾸 배고플 때 단백질을 먹어라. 배부른데도 왜 자꾸 배고플까? 우리는 배고프면 음식을 찾는다. 그래서 밥을 먹고 빵을 먹고 과자를 먹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배가 고프다. 방금 먹었는데 왜 또 먹고 싶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자. 정말 배고픈 걸까? 아니면 채워지지 않은 걸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은 진짜 허기가 아니라 이는 영양 불균형에서 오는 가짜 배고픔이다. 당신이 자꾸 배고픈 이유, 과학적 원리. 우리 몸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는 것을 원한다. 그 중에서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는 계속해서 배고픔 신호를 보낸다. 이를 단백질 지렛대 이론이라고 한다.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다. 사람들에게 단백질 비율이 낮은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의 식사 패턴을 관찰했다. 놀랍게도 단백질 섭취량이 적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음식을 섭취했다. 즉, 몸이 필요한 단백질을 얻을 때까지 계속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밥, 빵, 과자를 먹어도 금방 배고픈 이유는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 반대로 단백질이 충분하면 적게 먹어도 배부름이 오래간다. 즉, 배고플 때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배고픔을 제대로 해결한 역사적 인물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고단백 식사 습관. 다빈치는 창작과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소량의 음식만 섭취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가 선택한 식단은 견과류, 계란, 치즈 같은 단백질 위주 음식. 그 결과 적게 먹어도 배고픔을 덜 느끼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스파르타 전사들의 단백질 식단. 고대 스파르타 전사들은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했다. 그들의 식단은 주로 육류, 콩, 치즈 같은 단백질 위주였다. 그들은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에너지를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배고플 때 무엇을 먹어야 할까? 실전 적용법. 배고프다는 신호가 오면 이렇게 질문하라. 내가 지금 정말 배가 고픈 걸까? 아니면 단백질이 부족한 걸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적인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다. 탄수화물보다 단백질 먼저 먹기. 음식을 먹을 때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더 오래간다. 달걀, 닭가슴살, 두부, 생선, 견과류, 요거트, 콩, 단백질 스낵 활용하기. 배고플 때 빵이나 과자 대신 단백질이 들어간 간식을 선택하라. 삶은 달걀, 무가당 요거트, 한 줌 견과류. 결론, 배고플 때 더 먹지 마라. 단백질을 채워라. 우리는 배고프면 본능적으로 뭔가 더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 영양이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먹는 것. 그러니 다음번에 배가 고프다면 단백질을 먼저 채워보자.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끊임없는 배고픔에서 해방될 것이다. 네 번째, 삶이 지루할 때 작은 시도를 해라. 매일 똑같은 하루, 이게 맞는 걸까?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고 일하고 공부하고 집에 와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다가 잠든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똑같은 하루가 반복된다. 내 삶이 너무 반복적이고 지루해.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는 지루함을 느낄 때 보통 크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시도가 지루함을 깨운다. 삶이 지루한 이유, 인간의 예측 가능성 본능. 왜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루함을 느낄까? 그 이유는 우리 뇌가 예측 가능한 것에 쉽게 질려버리기 때문. 심리학에서는 이를 헤비추에이션 효과라고 부른다. 즉, 동일한 자극이 반복될수록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 더 높은 집중력을 보이고 행복감이 상승한다고 한다. 즉,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자극으로 인식하고 삶이 흥미로워진다. 지루함을 깨운 역사 속 인물들. 파블로 피카소의 스타일 변화 실험. 피카소는 특정한 화풍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새로운 기법과 색채를 시험하며 창작의 신선함을 유지했다. 즉, 작은 변화들이 그를 위대한 예술가로 만들었다. 일론 머스크의 5분 규칙. 머스크는 지루함을 막기 위해 하루에 5분씩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습관을 가졌다. 작은 시도들이 쌓여 결국 전기차, 우주 산업, AI 등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은 시도를 할 수 있을까? 실전 적용법. 일상의 작은 변화를 시도하라. 출퇴근길을 바꿔보기, 새로운 카페에서 커피 마시기, 평소 듣지 않던 음악 장르 들어보기.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경험으로 인식하고 지루함이 줄어든다. 매일 작은 도전 리스트를 만들어라. 하루에 새로운 단어 하나 배우기, 익숙하지 않은 운동 5분만 해보기,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 5분만 해보기. 전략을 써라.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된다면 그냥 딱 5분만 해보자.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은 거부감이 적어 쉽게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다. 결론. 삶이 지루할 때 작은 시도를 해라. 우리는 삶이 지루할 때 큰 변화를 원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지루함에서 꺼내주는 건 사소한 변화다. 그러니 오늘 작은 시도를 해보자. 단 5분만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자. 놀랍게도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다. 5번째, 생각이 많아질 때 글을 써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꼬리를 문다. 이 선택이 맞는 걸까?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을 멈추고 싶지만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든다. 왜일까? 우리의 뇌는 생각 정리가 아니라 생각 반복을 좋아하기 때문.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 인지 과부하 현상.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과부하라고 부른다. 즉, 머릿속에 너무 많은 정보가 쌓이면 오히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현상.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생각이 많아질수록 뇌는 반복 루프에 빠져 같은 고민을 계속한다. 이를 깨려면 생각을 뇌에서 종이로 옮겨야 한다. 즉, 글을 쓰는 순간 생각이 정리된다. 역사 속 인물들은 어떻게 생각을 정리했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아이디어 노트. 다빈치는 머릿속에서 생각을 반복하는 대신 바로 노트에 적으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그의 노트에는 발명 스케치, 철학적 질문, 일상의 단상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마커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로마 황제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정리했다. 이 글들은 후에 명상록이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혼란 속에서 평온을 찾는 방법으로 익히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글을 써야 할까? 실전 적용법. 생각이 많아질 때 이렇게 써라. 1.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다 적는다. 논리적일 필요 없음. 이 적고 나면 이 중에서 진짜 중요한 생각은 뭘까? 질문해본다. 3.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버린다. 5분 저널링 실천하기. 하루 5분 동안 오늘 떠오른 생각을 종이에 적는다. 고민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만 적어본다. 감정을 글로 쓰면 뇌는 이미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해서 불안이 줄어든다. 디지털 기기보다 손으로 쓰기.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손으로 글을 쓸 때 뇌의 기억과 감정 조절 기능이 더 활성화된다. 즉, 타이핑보다 손글씨가 생각 정리에 더 효과적이야. 결론. 생각이 많아질 때 글을 써라. 우리는 생각이 많을수록 더 깊이 고민한다. 하지만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뇌가 아니라 종이에 내려놓아라. 그 순간 머릿속이 가벼워지고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삶을 바꾸는 5가지 원칙을 살펴봤다. 사람을 만날 때 힘을 빼고 만나라. 잘하려고 애쓸수록 관계는 더 어색해진다. 힘을 빼야 진짜 매력이 나온다. 쉽게 피로할 때 운동해라. 쉬어도 피곤한 이유? 움직이지 않아서다. 가짜 피로를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다. 자꾸 배고플 때 단백질을 먹어라.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영양이 부족한 것. 단백질을 채우면 불필요한 허기가 사라진다. 삶이 지루할 때 작은 시도를 해라.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가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 생각이 많아질 때 글을 써라.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머릿속이 아니라 종이에 내려놓아라. 이 5가지 원칙을 적용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더 단순해지고 더 가벼워지고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남은 5가지 원칙이 당신을 더 강력한 변화로 이끌 것이다. 2부에서는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변화를 원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절할 때, 슬럼프가 올 때, 에너지가 부족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더 강력한 원칙들을 다룰 예정이다. 그러니 1부에서 배운 5가지 원칙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자. 그리고 2부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자.